최우선으로 따뜻한 의술을 펼치는 좋은 의사들을 만나보는 시간 굿 닥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잦은 복통과 설사의 원인일 수 있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굿닥터스 오늘의 주인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박상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가 지난 3년간 증가율이 1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런 증가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전에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으로는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서구식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께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염증성 장질환 분야 연수를 하고 오셨는데요. 미리 이런 증가 상황을 예측을 하시고 연구가 일찍 시작된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어떤 도움들을 얻으셨나요? 예, 미국을 비롯한 서양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많고 그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료나 연구에 있어서도 저희보다 많은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참관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많은 점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점들을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최선의 치료를 찾기 위해서 교수님의 특별한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교수님과 함께 염증성 장질환 중에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과연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에만 국한되어 염증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네네. 이는 크론병과 함께 염증성 장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장에 걸쳐서 염증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만 국한되어서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네, 그럼 이런 궤양성 대장염은 어떤 증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나요?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네네. 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혈변입니다. 네. 혈변과 묽은 변,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복통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을 해보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증상인 이제 복통, 설사 이런 경우에는 일반 대장염으로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요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면서 네네. 그냥 일반적인 세균성 장염, 네. 어떤 식중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염과의 구별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증상과 어떤 내시경 소견이나 혈액 검사 소견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네네. 가장 큰 차이는 증상의 기간입니다. 보통 세균성 장염 같은 경우는 1, 2주 내로 증상이 호전되고 내시경 소견도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어떤 복통과 혈변 등의 증상, 그다음 내시경 소견이 적어도 4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 특별히 많이 발병되는 연령대도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자들 분석해 봤을 때 평균적인 발병 나이는 약 30대 중반 네네.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크론병은 약 20대 초반으로 되어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발생 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의 대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1.5m인가요? 한 1m에서 1.5m 에서 1.5m 그 정도 되는데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하는 부위가 환자마다 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로 어떤 양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을 침범하는 질환이고 이 질환이 침범되는 범위에 따라서 크게 직장염과 좌측성 대장염, 그다음에 전대장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이 시작되는 부위부터 염증이 끝나는 부위까지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상이 의심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은 뭐 혈액 검사라든지 뭐 내시경 소견만으로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임상 증상과 환자 혈액 검사 소견, 그다음에 신체 진찰 소견, 대장 내시경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합병증도 오는 모양이에요. 네, 네, 어떤 증상들이 함께 동반되나요? 크게는 국소적인 합병증과 전신적인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 합병증은 이미 염증이 시작되어 있는 대장에서 대량 출혈이 생긴다든지 네네. 염증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대장에 협착이 온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천공이 올 수도 있고요. 염증이 장기간 오래된 경우에는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예. 아울러 대장의 염증이 너무 심해서 대장벽이 얇아져서 독성 거대결장 같은 그런 좀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독성 거대결장은 어떤 증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장의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장이 마치 풍선처럼 벽이 얇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복통이 심하게 생기고 잘못하면은 이제 장 천공이 와서 환자가 심각한 그 합병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신 합병증은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나요? 전신 합병증은 대장을 제외한 전신 어느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홍채염 같은 눈의 병변 또는 관절통이나 관절염 그리고 결절 홍반이나 궤전 옹피증 같은 피부 병변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드물게는 어떤 담관염이 오거나 췌장염 같은 것도 올 수 네네. 있고 신장의 결석도 올 수 있고 소아 같은 경우는 영양장애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암의 발병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대장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오래되면 그 부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들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예전 60년대 연구에서는 대장암 발생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장암 발생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으로는 그동안 염증을 열심히 치료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많은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이제 추측들이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하고 대장 내시경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이 대장암 발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현 교수와 함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증상부터 진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배가 아플 때는 단순하게 그냥 여기지 마시고요. 꼭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겠어요? 네. 궤양성 대장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 의료진의 노력과 환자분들의 노력으로 증상이 없는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좋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진과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치료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를 호전시키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쿠탁토스. 오늘은 박상현 교수와 함께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